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말을 저희 별세꽃들과학관 최준태 관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말과 함께 저희 몽골 연수 총 개요를 저희 이 연수 탐사대를 담당하시는 신종서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정신교육까지 좀 같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좀 공유를 제 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중지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그래도 다 맞춰서 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관장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 네, 들어오시면 마지막에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낙타 나옵니다. 얼굴과 함께 낙타가 잘 보입니다. 자, 동시에. 잘 보이시나요,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저희들은 그 창조 세계 탐사대입니다. 탐사대. 예, 창조 연수이기도 하지만 탐사대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갔다 왔던 사진인데 보시기 어떠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네. 즐거워 보입니다. 네, 아주 즐거워 보이죠? 저희들이 네. 이 배를 타고 고비 사막을 갔다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 낙타는 잠깐아마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는 눈을 눈을 들어 들어 누가 누가 이 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창조하였나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이사야 이사야 40장 40장 26절 26절 말씀. 말씀. 네, 저희들이 이제 가면은 이제 아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아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두 분이 푸르공 올라가서 이렇게 막 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저 뒤 배경이 어때요? 다 삭막하죠? 그냥 모래 언덕이고 모래 바닥이에요. 이제 저런 데를 매 시간씩 차를 타고 이제 저희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차가 덜컹거려서 힘들다, 언제 도착하냐, 배는 고프다. 이게 출애굽 여정이 우리를 딱 며칠 동안 다 경험할 거예요. 아마 그게 작년에는 많이들 가셔서 그게 뭐 훨씬 더 많았겠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10명씩이나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드백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길이든 물을 달라, 뭐 고기를 달라, 뭐 채소를 달라, 뭐 다양한 피드백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경험하지만 몽골에 있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또 편만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러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야, 가도 가도 모래 언덕이고 뭐 광야고 뭐 푸른 초장을 기대했는데 뭐 없냐 저쩌니 자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 자체도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러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 탁 튀어서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네. 예. 근데 이 멋진 것도 계속 며칠 되다 보면은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힘든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힘든 게 이제 화장실이 힘들 거예요. 가다 보면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에요. 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험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좌측과 우측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딱 내려서 좌측은 남자, 우측은 여자입니다. 아셨죠? 왼쪽은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 예, 오른쪽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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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자. 그 중심은 차가 서 있는 중심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숙소가 저 광야에 그냥 텐트 쳐져 있는 거예요. 호텔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뭐 4성급, 5성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게르에 4성급, 5성급 있습니다. 게르에도.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 4성급은 못 맞추더라도 3성급은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일반 다른 도시에서의 4성, 5성을 기준이 아니고 게르에서의 4성, 5성입니다. 예, 그래서 지붕에서 이슬을 가려주고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면은 3성, 4성급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음식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세요. 예, 사실 뭐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몽골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몽골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한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그때 채식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채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채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고기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역시나 양고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양고기, 닭고기가 많이 나올 거고 다행히 삼겹살은 안 나올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라고 외쳤지만 아마 우리들의 함성은 채소를 달라라는 외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기김치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나 고추장 이렇게 일회용으로 짜 먹는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여정이 그 이동하는 거리가 참 멀어요. 저는 뭐 한 30년 전에 그 푸르공을 타고 이 시베리아를 달려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이 시트가 뭐 나름대로 좀 좋은 걸 구해보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에어매트 같은 거 이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석이나 또 목베개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이동 간에도 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힘들면 저희들이 가다가 자리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할 거니까는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 즐겨 타시는 벤츠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잠깐 접어두시고 가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공동의 목표를 좀 달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의견이 조금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멈춰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경험을 우리가 같이 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이상이 나왔거든요. 장정들만. 그거에 비하면은 저희들은 아주 소규모이기도 하고 또 훨씬 더 단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12명이 모이면 단합이 잘 안 되거든요. 꼭 거기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12명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합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다 교육이고 또 훈련이고 하늘 가는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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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한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불편할 때 뭐 하기? 감사하기. 예. 둘째는 배려를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와, 같이. 보세요.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이웃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서로 다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 웬만하면 잘 모르잖아요. 저를 처음 보셨잖아요, 오늘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내 이웃이 아니야. 제가 갈 때는 다 내 이웃이야. 다른 사람의 이웃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웃일지라도 다 뭐같이? 내 몸과 같이 네. 배려를 해라. 예,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언어 유의적으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잘 준비해 주셨고요.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그래, 힘든 순간마다 기도하기입니다. 힘들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불편하고 하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불만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기도하고 또 돌봐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꼭 실행해야 될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딱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누구 만나기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우리 몽골 고비 사막 가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텐트를 우리가 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철저하게 했어요.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예배드리고 몇 시에 뭐 하고 다 해놨어요.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돼요. 예. 돼요. 됩니까? 이완 교수님 됩니까? 무조건 됩니다. 예, 무조건 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삼육대학에서 방학 때마다 뭐 봉사대 간 횟수로 따지면 뭐 대학생들 데리고 뭐 진짜 수십 번 갔어요. 교회에서도 가고 뭐 수십 번 했는데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번에 첫 경험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숙소를 막 찾아가는데 너무 깜깜할 때 가서 찢어졌어. 그래서 숙소에 못 도착했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그냥 들판에 있는 아무 개르나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뭐 전화도 안 돼요. 예, 무전도 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뭘 또 보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궁금이 막 이게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여행이 즐겁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이, 이곳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물론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어지럽혀진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작은 아주 짧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경험 속에서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잠깐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번 탐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대원들의 또 안전과 단합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 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창조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진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 하겠습니다. 네, 윤윤호 대장님께서 첫 번째
예, 기도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기도는 어느 분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이라고 써 있는데 본인 이름은 아니시죠? 아, 성 뺐습니다. 김하영입니다. 아, 네, 우리 김야영 선생님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 기도를 또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남윤현 장로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제가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준호 선생님, 그 다음에 김마영 선생님 기도하시고 제가 또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번 몽골 창조세계 탐사대에 또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천연계와 또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또 경험하고 오는 좋은 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우리가 평안한 삶 속에서가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또 조금은 어,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설레임을 안고 저희 몽골 탐사대에 함께하기로 한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 이 설레임을 안고 출발하지만 현지에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아멘. 그곳에서 이제 장기간 탐사 기간이 됩니다. 그 일정 속에서 저희들 대원들과 대장님들 또 목사님, 인솔자 선생님들에게 건강함 허락하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또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각 지역 교회에 돌아와서 사명감을 안고 잘 사용하게 하시며 주의 종으로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타 어, 지형에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아멘.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이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지형과 또 별들과 새들과 아름다운 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네.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묵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아멘. 천사의 기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아멘. 아멘. 모든 대원들에게 주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멘. 주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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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몽골 연수 준비물과 좀 개요 소개를 잠깐 좀 부가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보는 별이 어떤 건지 잠깐 동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요즘 질문을 하셔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네, 몽골로 좀 떠나겠습니다. 네, 여긴 중국이고요.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이 가장 이렇게 생긴 곳이 몽골입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몽골 수도 쪽에 울란바토르 약간 밑에 쪽에 여기에 울란바토르가 있네요. 약간 밑에 쪽에 이쪽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착을 할 거고요. 도착하고 나서 근처 교회로 저희 청소년 부장님이 좀 인솔해 주셔서 근처 교회에서 숙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빨리 어떻게든 좋은 데 가서 예, 좀 근처에 멋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처는 아닙니다. 한 6시간 타고 가면 멋있는 첫 번째 저희의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곳이 여기입니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잠을 안 재우고 가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그럼 한 새벽 6시, 7시쯤 도착하는데 거기서 조금 쉬고 안식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자 했는데 그쪽 좀 추천으로는 근처 교회에서 숙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런 일정으로 갑니다. 첫 번째 가는 곳이 이쪽입니다. 네, 이쪽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갈 거고요. 길이 아주 잘 있죠? 멋진 길이 이렇게 잘 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소중한 길입니다. 예, 근처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처에서 첫 번째 투어를 할 겁니다. 차량 소부라고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란자드가드까지라는 여기 도시입니다.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몽골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욜리남이라는 아주 멋진 그런 협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좁은 협곡은 아니고요. 아주 넓게 완전.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욜리남이라는 곳을 두 번째 일정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한 5시간쯤 갑니다. 항상 5시간쯤 가면 이 고비 사막이 있는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 뭐 거리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비포장이고 상당히 길이 안 좋습니다. 아마 가는 동안 점프를 많이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베개 그리고 푹신한 엉덩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여기 가는 길이 점프를 많이 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푹신한 거 그리고 질 좋은 거 목베개도 그냥 이렇게 불어서 그냥 이렇게 끼는 거 말고요. 비싼 거 있습니다. 고급진 거, 그리고 편한 거, 그런 걸 좀 사용하셔서 이렇게 왼쪽에 고비 사막이라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짝만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다양작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음 코스로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바양작이라는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만달고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코스를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0명을 데리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차가 5대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날 목사님이 타신 차들이 터졌어요. 첫날부터 헤어져서 세 번째 날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상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확답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제가 올해 또 왜 갈까요? 너무 좋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잘 하고 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 사실 시작할 때 좀 긴가민가 해서 너무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늦었고 좀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주셔서 자신감 있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종서 목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남쪽을 가야 된다. 제가 차를 아무리 많이 타도 가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주변만 돌아다니자. 수도 근처에도 초원도 많고 말 타고 얼마나 좋냐 했는데 저희는 또 많은 분들이 패스파인더 아닙니까? 또 남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냥 혼자 즐기고 내가 별 보고 너무 좋았어. 뭐 초원에서 달려서 너무 행복했어. 힐링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찐으로 제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저의 아쉬움도 있었어요. 별을 단 하루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마지막 날 여기 테레즈라는 곳이 있어요. 수도 근처에 테레즈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만 날씨가 좋았어요. 마지막 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초원이죠. 습이 많이 올라와요. 습기가. 그래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곳에서만 이렇게 좀 보고 왔는데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찐으로는 못 봤는데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길을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차가 비를 맞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밤에 길을 잃어가지고 숙소에 못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차가 섰거든요. 한 세 대, 네 대가 같이 다녔는데 다 같이 서서 어딘지 좀 알아보자고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위쪽 하늘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은하수의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은하수가 가장 흐린 곳인데 정말 별들이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제가 신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별세포토가 오셔서 별들이 이게 뭐냐. 내가 옛날에 러시아에 있을 때는 응?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서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신 목사님도 이번 기회에 러시아 말을 하지 않으시고 몽골로 그게 바뀌시도록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드리고 정말 좋은 하늘을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일부러 달이 없는 날로 잡았고요. 그리고 어, 날씨가 좀 추울 거예요. 저번에 갔을 때보다 많이 추울 거예요. 영하까지는 안 가지만 밤에 한 3도, 4도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저랑 같이 오래 계실 분들은 최고로 따뜻한 패딩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잘 가지고 오시면 밤에 좀 우리가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이 중간중간에 없습니다.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중간에 어떻게 낙오가 안 됩니다. 상비약이나 뭐 이렇게 보양식 같은 그런 약들 많이 챙겨 오셔서 영양제로 좀 버티시고 좀 돌아다닐 때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좀 아프시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별들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아니죠. 어, 우리가 뭘 보러 가는 건가 일단 좀 볼 건데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 날 관측했던 테레즈라는 곳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장노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빛이 많이 그만큼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나 그림 같은 거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 연습하고 오셔야 현지에서 뭐 걱정 없이 준비물 빠진 거 없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뮬리남이라는 곳입니다. 협곡. 그냥 협곡이 아니죠. 좀 넓은 협곡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날씨만 좋으면 어느 곳이든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는 바양작이라는 곳이고요. 약간 흘렸을 때인데요. 햇빛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드론도 날리고 열심히 또 찍어봤는데 어, 정말 고생해서 갈 만한 그런 지형들입니다. 근데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가서 직접 보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하수를 볼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이런 은하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도 이렇게도 안 나와요. 이거는 사진이 정말 별이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찍으면 이거보다 훨씬 덜하게 나오는데 이건 좀 보정을 거친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은하수가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앞으로 남쪽 하늘에 보는 이 은하수가 뭔지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이 개념이 뭔지 요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우리가 보는 그 느낌을 더 이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은하수가 뭔지만 확실하게 아셔도 나머지 더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가서 우리가 공부 안 하고 느끼면 그냥 되는 겁니다. 별자리나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은하수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 어디를 보는 건가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별, 네, 별입니다. 별입니다. 별. 별이 예쁘게 생겼죠? 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별이 무슨 별일까요?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에 속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몽골 가서 별들을 많이 볼 건데 그중에서 낮에 보는 별이 태양이고요. 밤에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스스로 타서 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엄청 사실 거리가 멀겠지만 가장 왼쪽 요쪽에 있는 게 태양 그 크기입니다. 예, 이게 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성, 뭐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소행성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대략적인 사이즈가 거의 예, 스케일이 비슷한 이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정말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대략 별 하나당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별들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 기술이 많이 뛰어나서 대략적으로 그냥 추측은 하고, 그래, 행성도 몇 개는 보긴 했지만,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별입니다. 이제 우리 이 숫자들이 너무 많죠. 저도 공부할 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빛이 몇 초 동안 가야 태양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계산해 보면 1억 5천만을 30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500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8분 20초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너무 커지니까 좀 개념이 조금 저도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년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딱 광년으로 얘기할 건데요. 너무 우주가 크니까 광년은 광년으로 치면은 태양까지 0.000016 광년입니다. 그게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광년으로 0.000016 광년. 이 정도 거리가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태양까지도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상당히 먼데 광년으로 치면 0.000016입니다. 이 숫자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다른 별까지는 그 숫자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위에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 이 숫자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 김하영 대장님, 얼마 정도 걸릴까요?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말고. 5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별까지 얼마냐면 4점입니다. 4.2. 그러니까 멀겠죠?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0.000016인데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거는 4점이에요. 예, 앞으로 우주가 클 거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태양까지는 000016. 그런데 이거는 가장 가까운 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여요. 4.2입니다. 프록시마라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우스,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별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몽골 연수 때 밤을 새시는 분들은 볼 겁니다. 이 시리우스까지는 몇입니까? 8. 8이면 가까이에 있는 별입니다. 가까이에 있고 에너지도 강하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보이는 별이에요. 가장 밝기도 하고 가장 크게 보이는 별이 시리우스. 이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몽골에서 저도 과학관에 오래 있어가지고 엔간한 건 다 아는데 몽골에서 찾을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맞출 수 있겠죠? 시리우스는 숫자 8입니다. 예,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자리 근처에 있는 빨간색 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중에 등치가 가장 크거든요. 이거는 숫자가 몇이에요? 500. 500. 500 정도입니다. 500. 어, 사이즈는 이게 차이가 나시나요? 똑같이 크기로 보인다고 했을 때 얘는 500에서 이 정도 크기고 얘는 8일 때 이 정도 크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훨씬 크겠죠? 이 오리온 자리 왼쪽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텔기우스 오리온 자리 우리 잘 알고 있죠. 나머지 별자리 뭐
다 이제 모르셔도 우리가 오리온 별자리는 잘 알면 좋겠는데, 우리 몽골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보려면 한 새벽 1시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은 저 베텔기우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이고요. 예, 오른쪽 밑에 제일 왼쪽 위에가 베텔기우스였고 오른쪽 밑에 가장 밑에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이 리겔인데요. 이것도 600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 숫자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이 근처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초저녁에 볼 수 있어요. 백조자리가 삼각형이 크게 보일 건데요, 몽골에서. 백조의 머리가 되는 별인데요. 쌍성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제 보신 분들은 알아요. 신 목사님 이거 보셨는데 어떻게 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맨눈으로? 맨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네,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보이긴 보이죠? 위치를 알면. 그게 일반적으로 400 정도 거리에 있으면 요 정도로 그냥 애매하게 보이는구나. 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별이 아니면 400 정도에서는 애매하게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먼 별들은 별의 모습으로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거리가 넘어가는 다른 천, 뭐, 천이나 이천이나 막 요 정도 애들은 이제 우리가 별을 이렇게 스팟으로 한 점으로 깨끗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야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맨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정도에 있는 거리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83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그 유명한 북두칠성의 두 번째 손잡이 미자르라는 별인데요. 이것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쌍성입니다. 83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자, 이제 요것들, 이제 단위가 달라지죠. 25,000. 헤라클레스 구상선단인데요. 그럼 이제 이거 감이 오시나요? 요게 별로 보이겠습니까? 뿌옇게 보이겠습니까? 예, 별 모습으로 안 보여요. 맨눈으로 봤을 때는 위치를 알아야 겨우겨우 뿌옇게 보이고, 망원경으로 봐도 그냥 뿌옇게 보여요. 전자망원경 과학관에 갖고 있는 걸로 봐야 겨우 이렇게 막 보려고 비슷하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겠구나. 뿌옇게 보이겠구나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유명한 거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천체 중에 심원 천체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오리온 대성운. 예, 여기 트라페지움이라고 하는 이 별 4개가 보이는데요. 이쪽 열린 공간으로 거룩한 도성에 내려온다는 그런 스팟입니다. 1300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지금 과학이 맞다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개념이 맞다면 빛의 속도로 와도 1300년 걸린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오리온 대성운의 지름도 조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24광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천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라고요. 광년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처에서 보면 우리 완전 압도당하겠죠. 꼭 봐야겠죠.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좀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이거를 보신 분은 지구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한 우리 태양이 속한 우리 다른 은하 말고 우리 별들이잖아요. 우리 태양이라는 별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랑 조금 달라요. 잘 보시면 알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팔이 시작돼서 이렇게 또 돌고요. 이쪽으로도 돕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그냥 이렇게 삥삥 돌아서 나선을 닮았다고 해서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이건 가운데 막대기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알려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얼마나 큰지 한번 스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 태양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 부분에 태양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속해 있구나, 우리가. 요거를 개념을 갖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여기 요 숫자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15,000 보이세요? 15,000? 15,000 LY라고 돼 있죠. LY가 라이트 이어입니다. 광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3만. 아, 그러니까 요 정도가 15,000이구나. 요 정도가 15,000이구나. 여기도 이만큼도 15,000이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10만 뭐 광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겠구나.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가까이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가 공전을 이렇게 하겠죠. 봄엔 여기 있어요. 여름에는 공전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가을에는 공전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겨울에는 공전해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전도 합니다. 스스로 도는데 여름에는 1번 아래쪽에 있는 별들이 보이겠어요? 이쪽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보이겠어요? 여름에 자전을 할 때 1번 아래쪽에 보일까? 2번 위쪽에 보일까? 몇 번? 여름에 어느 쪽에 있는 별들이 관측 가능하겠어요? 자, 이쪽에 있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보고 있으면 여기도 물론 별이 엄청나게 많지만 태양을 보고 있으면 태양의 빛이 지구 대기에 산란돼서 이쪽에 있는 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전을 해서 뒤로 갔을 때 태양을 등지고 섰을 때 이쪽 하늘이 보이는데 운 좋게도 여름철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몇만 광년이에요. 여기까지. 저는 슬라이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한 2만 정도, 3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부가 별의 모습으로 보일까요? 뿌옇게 보일까요? 뿌옇게. 뿌옇게. 요게 은하수예요. 음, 은하수의 가장 밝은 부분,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쪽입니다. 음, 그러면 반대로 겨울철에 이쪽을 볼 텐데 여기도 이런 나선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그래서 겨울에도 은하수가 보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 조그만한 팔 보시겠어요? 가운데 이거 대단한 거 보시겠어요? 큰 거. 가운데 큰 거 봐야겠죠. 음, 그래서 지금 계절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음,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여름에는 남쪽 하늘에 떡하니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약간 9월 중순까지 갔잖아요. 서쪽 하늘로 내려가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10시 이전에 무조건 관측해야 됩니다. 은하수를 찐으로 이 중심부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10시 이전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되도록 제가 숙소에 빨리 도착해서 빨리 짐 풀고 잘 쉬고 저녁도 빨리 먹고 요거를 잘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일정을 많이 짜놨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윤혜 장로님 가셨는데 저희 여름에 좋을 때 갔었죠. 네, 새벽 1시, 2시 도착한 거 기억나세요? 남윤혜 장로님 기억나시죠? 네, 네, 은하수가 안 보였죠? 예,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 맞아요. 구름도 꼈지만 은하수를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면 새벽 1시, 2시는 여름철에도 이게 져버려요. 왜냐하면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새벽으로 넘어갈수록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갈 때는 이쪽이 한 8시, 9시, 10시쯤 이렇게 보다가 11시쯤엔 여기가 보이고 12시엔 여기가 보이고 그래서 쭉 돌아서 해가 뜨기 직전에 여기까지 보일 거예요. 이쪽 하늘은 안 보여. 태양이랑 겹쳐지니까.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의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 은하수 말고 일반적인 별들은 다 여기 근처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인다 그 소리. 아까 보니까 숫자가 1000을 안 넘었죠. 그러니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들은 다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뿌옇게 이쪽에 뭐 대상으로 있거나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온 대성운은 겨울철 별자리 중에 속해 있는 그런 성운이거든요. 이쪽에 있겠죠. 오리온 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별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아니고 바깥쪽에서 내려오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출발을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그런데 들어요. 밝은 거야 이렇게 하면 눈이 식어서.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나왔으면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전갈 자리나 이쪽에 그런 대상이 있었을 텐데 오리온 자리에 열린 공간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구나.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이 이쪽에는 없을 거니까 다른 은하에서 뭐 이렇게 출발해서 오시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린 마음에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따로 좀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매 계절 요 은하수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끝나기 전에 거의 끝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이 없는 날 9월로 정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10월, 11월, 12월에 몽골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춥겠죠.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3, 40도까지 가셔도 중심부를 못 봅니다. 근데 또 한여름에는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뭐 첫 경험이긴 합니다. 9월에 갔는데 그때 춥지만 우리가 별을 그래도 예, 뭐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셔야겠지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날 중에 거의 베스트를 그래도 열심히 해서 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다 같이 정말 추울 거예요. 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 평야이기 때문에 예, 열이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옷들을 잘 챙겨 오시고 아프시지 않게 잘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예,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두꺼운 부분이 있죠? 뒤쪽을 예, 봤을 때 겨울에는 이쪽을 보는 거다. 여름에는 이걸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제대로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찍어봤지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전 이걸 너무 보고 싶어요. 근처 여기는 봤어요. 여기 하늘은 봤어요. 이게 사실 고개를 이렇게 하면 이쪽이 보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저쪽 뒤쪽 북쪽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끝내주더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봤어요. 남녀 장군이 기억나실 거예요. 잠깐 세우고 잠깐 봤죠. 예, 비 잠깐 물러나고 나서 숙소 도착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차에서 내려서 잠깐 여기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를 제대로 보면 어떨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근처에 예, 멀리 있는 겁니다. 안드로메다나. 그럼 이건 숫자가 어떻게 될까? 아까 여기까지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른 은하. 얘는 당연히 뿌옇겠죠. 별의 모습으로 안 보이고 멀리 있으니까. 다른 은하는 훨씬 더 멀리 있으니까.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30만 광년입니다. 일반적인 은하 중에 가장 가까운 은하인데요. 이게 230만입니다. 그러니까 아 숫자가 이렇게 건너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제일 가깝다. 그런데 은하가 지금 발견한 게 이 조개가 있습니다. 이 조개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이 정도 거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스케일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10배 봅니다. 이건 230만인데 이건 2,900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작게 찍히겠죠. 요거는 크게 찍혀요. 엄청 먼데도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그냥 나와요. 우리 김영성 교수님이랑 저랑 핸드폰으로 좀 테스트하려고 찍어봤는데 핸드폰으로 찍혀요. 안드로메다는.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정말 멀리 있고요. 10배 멀리 있으니까 10배 작게 보이는구나. 정말 멋있는 숨브레로 은하라고 하는 은하인데요. 이거는 봄철에 잘 볼 수 있는 천여자리 아래쪽에 그런 은하입니다. 이거는 10배 정도 보니까 이렇게 보이겠구나. 근데 저는 이걸 과학관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꼭 보여줘요.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근처 가서 보고 싶은 몽골까지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여행 시켜주시면 빛의 속도보다 빨리 돌아다닐 텐데 이걸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 빛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죠. 네, 이것도 은하입니다. 별이 이 안에 1조개에서 2조개 정도 들어있고요. 이런 은하들이 2조개가 있다. 그래서 별의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별의 총 개수는 몇 곱하기 몇입니까? 여기 안에 1조개 정도 들어있다고 치면 1조 곱하기 은하의 개수 2조 하면은 별의 총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몽골에서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은하 말고 별.
몽골은 우리나라는 한 4등급별까지 보이는데 몽골은 8등급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잘 보일 때. 그러면은 한 8,000개에서 9,000개 정도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별들. 반밖에 못 보니까요. 나머지 반은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실제 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은하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겁니다. 131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은하입니다. 어떻게 발견하는 것도 참 신기하죠. 외국의 은하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잘 전파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그렇게 은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허블 망원경으로 어느 한 부분을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은하가 많이 좀 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그래도 몽골 가서 제대로 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도 그 스케일, 몽골의 은하수 중심을 보면서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경험을 보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가 찍어드리긴 하겠지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찍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직접 찍어보시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이폰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찍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야간 모드가 되더라고요. 신종성 목사님께서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삼각대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조금 야간 모드를 하면 길게 노출을 자동으로 주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고 갤럭시를 위주로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갤럭시 S21인데요. 이번에 핸드폰을 바꿀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양성 교수님, 과학관의 김양성 교수님께서 S25 울트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보정을 하는 것, 물론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좋겠죠. 보정을 근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내가 보정도 좀 배우기도 어렵고 좀 초보자 입장에서 해 가겠다 그러면 갤럭시 최신형을 갖고 계신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이 엑스퍼트 로우라는 이 기능이 카메라 키시면 이렇게 설정에 가보면 엑스퍼트 로우가 있어요. 요거를 인터넷 반드시 검색해 보시고 갤럭시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찍는지 반드시 해보시고 삼각대 미리 구입하세요. 핸드폰 삼각대 미리 구입하셔서 반드시 몽골 가기 전에 집 근처에서 한번 찍어 보셔야 됩니다. 몽골 가서 하면 못합니다. 한번 반드시 해보시고 어떻게 나오나 내게 엑스퍼트로 찍으면 어떻게 나오나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가져가서 이렇게 찍으셔야지. 거기서 막 이렇게 버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은하수 다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꼭 반드시 연습해서 오시고요. 제가 링크를 설명하는 링크를 다시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엑스퍼트로 촬영해 하셔야 됩니다. 구름이 있을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삼각대 반드시 놓으셔서 아니면 뭐 폴드나 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세팅을 잘 해서 안 움직이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촬영하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야간 모드 아닙니다. 갤럭시는. 아이폰은 야간 모드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찍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는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실 거니까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반드시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갖고 오실 분들은 카메라용 삼각대를 반드시 또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카메라가 장노출이 가능한가? 너무 옛날 것들은 셔터 스피드라고 해서 그것들이 8초 이상 안 갖는 것들이 많거든요. 8초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마련하기 너무 이번에 너무 기간이 짧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 잘 찍는지 해서 오시고 정 안 되시면 저희가 뭐 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찍어드릴 텐데 잘 오셔서 같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 필요한 건 광각 렌즈입니다. 넓은 곳을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수로 그냥 간편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0mm나 뭐 40mm나 이런 것들은 찍으면 요만큼만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넓은 곳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광학 렌즈가 또 쓸만한 것들은 좀 고가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를 하실 분들,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갖고 계신 바디와 그리고 렌즈, 그리고 삼각대를 좀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구름 없는 좋은 날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어,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갤럭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S25 울트라로 엑스퍼트 로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찍었습니다. 예, 이번 토요일 저희가 별세고등학원 교육을 끝나고 저녁에 하늘이 너무 좋아서 찍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보입니다. 여기 뿌연 게 이상한 게 있어요. 예,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뿌연 게 이상한 게 같이 찍혔는데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열심히 잘 보시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확대가 안 될 것 같아요. 확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확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냥 안 하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예, 안 되죠? 요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요거까지 찍힙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고 여기가 은하수 주변부입니다. 바깥쪽. 예, 아까 봤던 그 바깥쪽. 완전 바깥쪽은 아니고 한 중간쯤 이렇게 하면 약간 뿌옇게 이상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보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딱히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학관이 그날 뭐 이렇게 은하수가 엄청 잘 보이는 그런 상은 아니었거든요. 과학관이 요즘 밝아져서 몽골에서는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초록색 빛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보정으로 조금만 없애주면 잘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랑 같이 찍어봤는데 이건 저고요. 은하수 이게 중심부예요. 열심히 보시면 이쪽에 보일 겁니다. 이쪽이 남쪽 하늘이거든요.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8시면 여기 있었는데 모든 별들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서쪽으로 지기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 보정 안 했고요. 그냥 원본 사진입니다.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잘 찍혀요. 사각대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놀이를 해도 되겠죠? 야간 사진 모드 이렇게 엑스포트 로우에서 인물 사진 모드로 하면 찍어놓고 5초 타이머를 걸어오면 내가 찍고 거기까지 5초 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있으면 같이 이 정도로 찍힙니다. 예, 이걸 참고하시고 좀 이렇게 같이 제대로 재밌게 찍으면서 우리 저녁 하늘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뭉개지죠. 그런데 이제 확실히 그래도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컴퓨터로 봐도 이제 좀 걱정 없을 정도로 이게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꼭 그래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 투어 중에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사 중에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좋은 게 있으셔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잘은 안 나오는데 이게 오리온 자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알고 보면 빨간색입니다. 이게 베텔기우스고요. 이 파란색이 이게 아랫게 리겔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밝은 것들이고 이 밑에 가운데 허리띠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보시면 아무것도 이 근처에 없고요. 이 아래 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 중에 요 가운데 요 자리가 오리온 대성운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약간 뿌옇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좀 잘 숙련하고 오시면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여기는 선생님이신데 1월이에요, 1월. 되게 추울 때였거든요. 1월에 선생님들 연수를 했는데 그때 찍은 거였는데 여기 밑에 별자리가 같이 가려졌는데 이게 큰 계절이라는 별자리거든요. 이 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8, 시리우스라는 별이 여기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400, 500 그랬었죠.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아마 어, 해랑 거의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해요. 해가 요 정도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새벽 한 3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주무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좀 전략을 잘 세우면 새벽까지 내가 좀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좀 지새우시고 차에서 자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추천 안 하겠습니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여기 오리온절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떠요, 동쪽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동쪽에서 뜰 때 여기 과학관 느티나무, 과학관 여기 자귀나무라는 나무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여기 가운데 거, 여기 오리온 대성운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똑바로 되겠죠. 그럼 서쪽으로 질 때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은하수 이쪽으로 약간 누워 있죠. 그게 여기 남중에 있을 때는 완전 똑바로 서 있고 왼쪽에서 뜨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누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가서 좀 체험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준비한 저희 첫 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질문사항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많이 좀 준비해 보셔서 잘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잘.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보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 이제 가기 전에 14일에 일요일 저녁에 모일 때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최종으로 해야 되니까 좀 잘 생각해 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미리 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거기 네, 그러면 몽골에 갔을 때 휴대폰은 아예 안 터지는 건가요? 휴대폰이요. 네. 저희가 이제 선발대로 저희 목사님들이 먼저 출발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심을 좀 미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예 안 터지진 않습니다. 이동 중에는 안 터지는 곳이 많은데요. 저희가 음, 되도록 터지는 유심을 좀 미리 구입해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좀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모집해서 할 거고요. 혹시 이심을 활용하실 분들은 미리 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심은 그쪽에 터지는 거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잘 되는 그 유심이 있어요. 몽골에서. 음, 시내 쪽에서 음, 잘 되는 유심이 있고 아래쪽 전체적으로 좀 커버하는 유심이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미리 배송해서 구입할 수 있는 유심은요. 유니콤인가 그랬는데 그게 전 지역이 커버가 안 돼요. 시내 위주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가 좀 구매를 좀 하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미리 음, 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좀 나눠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항은 그때 청주공항이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그런 스케줄표나 이런 건 다 다시 올려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음, 좀 디테일하게 좀 짜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래쪽 울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좀 이동편이나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좀 이렇게 얘기 듣고 좀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좀 병행을 그날 하고 저희가 이렇게 갈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음. 각자 오시는 시간 좀 취합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찬 같은 거 만약에 가져가려면 네, 뭐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뭐 식사를 거기서 뭐 어떻게 그룹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숙소에서 다 식당이 있고요. 점심은 음, 이동 중에 이제 도시나 마을 같은 데서 사 먹어요, 보통. 그런데 많이 싸우실수록 좋습니다. 음. 어, 근데 과할 15kg, 정도다, 이거 과하다 싶을 아니, 정도로. 화물이 보니까 비행기 그 수화물이 15kg까지밖에 안 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15kg입니다. 그래서 음, 좀 장비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좀 저희도 좀 메고 가는 걸 좀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옷이나 음, 이런 거 좀 채우시고 먹을 거 많이 챙겨 오시고 그리고 음, 이제 나머지 뭐 무거운 장비나 뭐 카메라 같은 거는 좀 메고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 저희가 비행기표를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짐 음, 추가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차라리 사람이 음, 좀 가는 게 더 싸요. 짐보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도 저희가 되게 싸게 하려고 했는데 음, 좀 많은 좀 수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금액에는 한참 비싸게 좀 전체적으로 좀 구입을 했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몽골이 채소 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음, 그쪽에서 이게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막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 신선식품들 좀 많이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저는 하나도 안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선 교수님 작년에 참가자로 가셨는데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싸우셨거든요. 옛날에 음. 그 집 가서 먹었습니다. 많이 그럼 싸웠고요. 환전은 현지 가서 그것도 저기 교환하면 된다고요? 네, CD기에서 보통 이제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항 거기 CD기 들릴 시간이 아마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그날 다른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좀 음, 도착해서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 CD기에 어떤 카드가 뭐 수수료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트래블이나 뭐 이런 거 좀 검색해서 그 카드사 그 은행에 CD기 가셔서 인출하면
뭐 수수료 없이도 투그릭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그릭 쓰실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 기념품 낙타 인형이나 이런 거 반향장에서 유명하거든요. 뭐 이런 거 사실 때 아니면 많이 쓸 일이 거의 없는데 그 현지에서 마트에서 쇼핑도 해야 되거든요. 각자 이제 이동하실 때. 첫날은 저희가 이제 안식일이어서 따로 구매를 못 하시니까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예, 그렇게 첫날 우리가 운행할 것들, 안식일 날 할 것들은 미리 제공을 하겠지만 예,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뭐 음료수나 뭐 다 마트가 잘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셔야 되니까 좀 그거 생각하셔서 적당히 제가 얼마 정도 환전하면 되는지 조금 알아보고 좀 추천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목베개나 방석은 고가의 좋은 것을 갖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요. 예, 게르에서도 좀 추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와주시는 몽골 청소년 부사님한테 요청을 이불을 좀 두꺼운 걸 요청을 해놨긴 하지만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시고 좀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은 개인 침낭 좀 두꺼운 거 있으면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아, 갖고 갈 겁니다. 개인 침낭이요? 침낭 있으신 분들, 예, 좋은 게 있으신 분들은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방 여기 위에다가 저는 얹고 갈 생각인데 좀 부피가 크니까요. 네, 과학관에서 그리고 촬영 장비가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정말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사진들, 좋은 영상들, 그리고 좋은 추억거리들 많이 좀 제공할 예정인데 예, 좋은 날씨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준서 엄마인데요. 네, 네. 혹시 김치를 싸가지고 가도 되나요? 많이 싸주세요. 저희 다 먹게. 네, 알겠습니다. 준서가 안 갖고 가려고 해도 강제로 패킹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준서가 짐을 잘 질 것 같이 생겼네요. 아주 든든한 친구가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예, 저희 카톡방이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김도영 대장님 이렇게 예, 지금 잘 보이시는데 마지막에 좀 마치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대장님 마치는 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몽골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여행 일정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다 또 건강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건강을 잘 챙겨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운동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또 체력도 우리가 잘 길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또 이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준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 그것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 즐겁고 유익한 창조 세계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